종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네, 구정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거의 뭐 한 번 있는 휴장기죠. 예전같이 동절기, 하절기 휴장도 없어졌고 추석도 거의 뭐 쉬지 않다시피 하다 보니까 1년에 거의 한 번 있는 그런 휴장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휴식이 좀 어느 정도 휴식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이 이제 지금부터는 또 1년간을 마구 달려야 됩니다. 마구 달려야 되는데요. 느낌은 꼭 그래요. 그 야구의 포스트 시즌이 끝나고 이제 그 스토브 리그가 끝난 느낌 있죠. 이제 시즌이 시작하는 개막식하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경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의 풀게이트 다 찼어요. 1경주부터 마지막 경주까지 풀게이트 빡빡하고요. 편성을 보면 아주 어려운 시험지를 받아든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뭐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면은 1교시 끝날 시험 시간, 종치 시간 한 5분밖에 안 남아 있는데 문제는 풀다가 너무 어려워서 다 못 풀고 5분 안에 빨리 답을 다 써내야 되는데 맞든 틀리든 또 진짜 답답하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그런 느낌인데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다면은요, 좀 2박 3일 시간이 많으면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어려운 숙제를 다 풀어나갈 수 있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죠.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또 서울 출마표가 뜨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받아들었는데 출제도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뭐 얼마 전에도 뭐 친분 있는 분들이 전화 와서 뭐 물어보시지만은 레이팅이고 지랄이고 출제도 수가 적으면 쉬운 거고 출제도 수가 많으면 어려운 거예요. 경마는 다른 거 없어요. 뭐 레이팅이고 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출제도 수가 많으면 레이팅이 없어질 때도 어려운 거고 출제도 수가 작으면 레이팅이 지랄이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출제도 수가 많을수록 변수라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개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도 수가 많으면 어려운 건데 이건 뭐 1경주부터 마지막 경주까지 거의 한 구석 빠지지 않고 풀로 꽉꽉 차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렵습니다. 절대로 뭐 쉽다,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영어고요. 이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다고 방송할 때 어렵다 얘기하면 매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구라를 칠 수는 없잖아요. 구라를 칠 수는 없죠. 사기치는 것보다는 낫죠. 차라리. 그러니까 경마가 분명히 어려운 건 100%고요. 까다롭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큼은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승부처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호 위원님이 5경주 그리고 8경주 5경주 8경주 두 개의 경주 승부처로 정해 오셨고요. 자, 제가 4경주 제주개차 5경주 4경주 제주개차 5경주 두 개의 경주를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빡빡한 편성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외곽에 망아지 11번 비트 블레이드. 자, 요게 지금 조금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실전 변화를 일단 한번 기대하고 싶은 마피를 주목을 한번 한 놈을 해보겠습니다. 자, 6번 애쉬가 되겠는데요. 자, 데뷔전 맞은 이 녀석도 망아지입니다. 데뷔전을 치렀던 망아지입니다. 이번에 2전째 들어가는 마필이고요. 자, 1000m 동거리에 출전을 합니다. 분명한 거는 지난번에 훈련 시에 준비는 조금은 덜 돼 있었던 모습이 분명히 맞습니다. 훈련 강도도 그리 강하지는 않았고요. 자, 직전 대비해서 확연하게 강도를 많이 올려보는 그런 모습이었고 구보량을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자, 구보량도 좀 많이 가져가면서 자, 마필의 이 밸런스의 안정화에 좀 치중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6번 애쉬. 자, 요 녀석은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6번 애쉬는 자, 이번부터는 주목하면서 한번
경주 뛰는 거 한번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마필로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선행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마필입니다. 애쉬. 직전에는 안쪽에 빠르게 때리고 나온 마필들 때문에 선행을 못 봤고요. 선두권 외곽을 돌면서 끝걸음을 무너졌던 모습인데 이번에는 단독 선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개 이점이 있는 마필 강호 의원님께 추천해 주셨고요. 자, 11번마 비트블레이드가 인기를 모으겠고요. 요 마필에 대해서는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출주 주기가 길어졌는데 질병이 없었던 마필입니다. 락포트 하버의 자마입니다. 자마고 주행검사 때 재검 때 모습을 보면은 뭐 괜찮았어요. 제법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훈련시 모습을 봤을 때는 조교 강도가 조금은 약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마이너스 요인이긴 합니다만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뭐 비트블레이드 봐줄 수 있겠습니다. 뭐 1번만 더 큰 놈, 6번만 애쉬 이런 마필들이 일단 주목을 받겠는데 더 큰 놈은 직전 경주 모습 봐갖고는 도저히 믿음이 안 가죠. 지난번에 너무 못 뛰었어요. 못 뛰어도 뭐 기본적으로 그 전에 뛴 게 걸음이 있기 때문에 또 1번 게이트의 포진이 있기 때문에 봐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너무 못 뛰어가지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마필은 한 번은 제낍니다. 제끼는데 일단 뭐 편성상으로는 더 큰 놈을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저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필이 있는데요. 7번마 리스킨이라는 마필입니다. 구민성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참 구민성 기수의 성적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꼭 서울의 김동철 기수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 조교사 시험을 보면서 조교사를 대비하고 있는 기수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실전에는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상당히 성적이 안 나오는 기수인 구민성 기수가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7번마 리스킨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마필은 단점이 있습니다. 흙을 맞으면 안 뛰어요. 주행검사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수도 불안하고 지구력도 좀 부족한 느낌이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주목해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부진했습니다만 데뷔전 부진한 것에 대한 이유가 뚜렷해요. 자 데뷔전 때 이 마필은 차기 출주 예정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제킹을 달고 조교를 했던 마필인데 당시에 출주 두수가 7마리 되는 편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를 깨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때 출전 예정이 아니었는데 경주를 깨지 않기 위해서 진짜 어거지로 출전을 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부진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를 맞췄고 정상적인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흙을 맞으면 좀 안 뛰는 단점이 있는데 애쉬와 함께 앞선을 진출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애쉬 외곽에서 뛰면은 흙을 안 맞고 뛸 수 있고요. 요 편성 자체가 워낙에 허접하기 때문에 앞선에서 애쉬와 함께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리스킨이 아니겠는가. 직전 경주에 부진했던 이유가 분명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산마 육군 1200 경주입니다. 역시 이 경주는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기복마 혼전 경주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 일단 안정적인 축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조성곤 기수가 기승한 3번 청춘열차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데뷔전을 치렀었고요. 13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그렇게 느리지는 않았습니다. 느리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뭐 14번 월드퀵이라는 좀 빠른 마필이 외곽 쪽에 좀 있었고요. 자, 내측권에도 발빠른 녀석들이 몇 두 있었습니다. 조성공 기수가 선행의 의지를 좀 강하게 좀 보이면요. 말머리 자체가 다릅니다. 이 게이트 딱 나오면서 좀 강하게 추진을 해주면서 밀고 나오는데 이 복귀를 딱 해보면 머릿속에 데뷔전에 선행 의지는 일단은 없었습니다. 자, 빠른 마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쓰자. 자, 요 작전은 일단 그렇게 나온 걸로 체크를 했고요. 선입권 자리를 못 잡으면서 좀 외곽을 좀 많이 돌았습니다. 그 당시에 14번이 좀 치고 나가고 내측에서 좀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몇 마리가 외곽을 조금 타면서 선입권 자리를 좀 못 잡았고 코너 돌면서 내측으로 좀 들어가면서 탄력을 좀 붙였지만 힘 부족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근성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였고 지구력도 부족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외산 2군에 상위군 마필과 병합 훈련을 하면서
아인스와 병합 훈련을 하면서 좀 스피드, 지구력을 좀 많이 보강해주는 자,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내측 게이트에서 초반에 조금 의지 갖고 밀어버린다면요, 자, 편성이 빠른 마필이 그다지는 없습니다. 기습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 그런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3번 청춘열차는 이번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조선기수 성향상 안쪽에서 선행 승부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9번마 지중해 진주 정도밖에 없는데 스피드로 지지면은 안쪽 게이트에 포진한 청춘열차가 먼저 때리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직전에 좀 내축으로 막판에 좀 기대는 바람에 살짝 주춤했다가 재추진시에 끈기 보인 마필이기 때문에 이봉용주 그래도 기대치를 가져볼 만 하겠고요. 자, 3번이 안에서 지지고 먼저 때리고 나오면 지중해 진주가 좀 불안해 보입니다. 9번마 지중해 진주는 지난번에 선행마 부재 편성 경주에서 단독 선행을 가고도 끝걸음이 미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근본적으로 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얘가 선행을 가면 그래도 해볼 만하지만 만에 하나 3번마가 먼저 때리고 나가는 그림에서는 9번마 지중해 진주 선입으로는 역시 다시 한번 그 부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일 골치 아픈 마필은 역시 4번마 블루워터죠. 지난번에 정말 못 뛰었습니다. 선입으로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저는 사실 4코나 돌 때까지만 해도 블루워터가 오는 줄 알았어요. 선입으로 그냥 붙어가지고 후지 기수가 무리 없이 따라가길래 오겠구나. 왜냐면 그 전 경주에 상당히 뚝심을 보였거든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4코너를 돌자마자 맥없이 무너진 마필이 블루워터입니다. 직전 경주 모습 봐가지고는 단돈 100원도 베팅을 못할 것 같은데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었고 편성이 허접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인기를 모을 겁니다. 그러나 2주 만에 출전했는데 직전 경주 부진을 감안하면 저는 봐주기시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훈련시 모습을 봐도 라운제니스라는 마필하고 병합하는데 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을 봐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다크호스 복병마필한 말이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릴게요. 제 예측대로 3번마 청춘열차가 먼저 안쪽에서 앞장을 뜨고 나와서 9번마 지중해 진주가 선입을 가다가 섰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봤다. 지중해 진주하고 뺑 돌아버리면 할 건 없지만 9번이 섰다. 그러면 뭐냐? 뒤에서 올라올 마필이겠죠. 뒤에서 올라올 마필이 누구냐? 5번 레이싱걸, 13번 마포로 대론 마필들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선입권에 뭐 청송공주도 주목을 받겠는데, 자, 추입전을 펼쳤을 때 덮칠 수 있는 다크호스 마필 하나 있습니다. 7번마 약속의 시간이에요. 얘도 2주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얘도 훈련 조교량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2주 만에 나와서. 그런데 왜 봐드리느냐? 자, 이 마필은 2번 연속 김홍일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 김홍일 기수와 노조무 기수의 기수 교체는요, 엄청난 차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1월 9일날 이때 3착은 오긴 왔지만 김홍일 기수가 기승하고도 바닥에서 추입을 해갖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왜 못 뛰었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주 직후에 바로 외측으로 기대면서 밀렸고요. 중반에도 외사행을 또 했어요. 2번이나 발주 직후, 그 다음에 경주 중반 2번이나 외사행을 하는 바람에 힘을 쓸 수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자, 노조무 기수로 안장에 교체됐다. 김홍일 기수에서 노조무. 이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끝걸음의 여력 자체는 상당히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추입전으로 승패가 갈리는 그림이 나오면, 뭐, 레이싱걸이 인기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레이싱걸하고 얘하고 붙어서 저는 1200에서 밀린다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만 약속의 시간은 다크호스 복병으로 추입권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마필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3경주 국산마유권 1300. 그나마 9마리 출전 이거밖에 없습니다. 9마리 출전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뭐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5번 위너스보이가 되겠는데요. 자, 발주의 문제를 일단은 노출을 시켰던 자, 그런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에 인기를 많이 모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은 이유는 분명히 다분했고요. 자, 직전 경주에 여력감을 남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많이 팔렸고 편성도 그리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팔릴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습니다. 저도 뭐 조교 씨의 상태도 뭐 좋게 봤었고요. 자, 그렇지만 이 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들어가면서 이게 고배당을 제가 잡아냈던 레이스인데, 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황금빛 바다가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것만 믿고 갔고요. 자, 발주 문제가 노출됐던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것보다는 자, 인기도에서는 밀리지만 상태 좋고 앞선에 좀 붙어줄 수 있는 그 당시 황금빛 바다가 좀 더 나은 배팅의 메리트가 있겠다, 배당의 메리트가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갔었는데, 자, 이 5번 위너스보이가 발주 문제를 분명히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조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좀 스피드 조교를 역시나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국내산 2군의 시크릿 무브와 병합 훈련하면서 좀 따라가는 훈련 좀 많이 해주는 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외곽 쪽에 9번 동광제일 이런 마필들이 나갈 수가 있다면, 조금만 앞선에 좀 가담해 준다면 앞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해볼 만한 찬스를 만나지 않았나. 자, 훈련 상태는 양호하고요. 자, 안장 교체하면서 좀 변화를 모색하는 5번 위너스보이의 선전을 기대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직전으로 인기 1위였지만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위너스보이, 뚝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발주만 잘 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고요. 자, 이 경주는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없어서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지가 좀 전개가 불투명한 게 문제인데, 일단 뭐 주목을 받을 만한 마필들 1번마 메가하트, 4번마 소리쳐, 7번 마이블레이드, 8번마 럼파이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1번하고 7번, 8번 요 세 마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번마 메가하트는요 1억 4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피노키오의 자마입니다. 모마가 피노키오고 부마가 크리켓인데, 피노키오의 자마들은 정말 아주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부마에 따라서 각질도 다르고 성적도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피노키오의 자마들이 어떤 마필이 있냐면 20조 옛날 배대선 마망에서 국산마 1군까지 짱짱하게 뛰었던 머니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머신건하고 머니카가 한때 국산마 1군에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들인데, 머니카라고 마치 정말 이 스포츠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머니카가 있어요. 1군까지 스피드형, 굉장히 좋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20조 마망에서 예전에 상당히 1군까지 올라갔죠. 머니카가 있었고, 반면에 개똥말입니다. 비양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제 또 49점 또 추임마 중에 최강병기라고 일요일날 나오나? 오늘 나오나? 최강병기라고 2군에 하나 있죠. 오늘 나올 거예요. 아마 후반부 11경주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최강병기라는 부산의 최강병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머니카하고 최강병기만 봐도 각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머니카는 완전 스프린터형이고 최강병기는 완전 추임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니까 부마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모마가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세 마리가 있었는데, 최강병기도 어쨌든 거의 뭐 1군까지 근접했고, 그 다음에 머니카가 1군까지 올라갔고, 물론 비양말이라는 마필이 못 뛰긴 했지만, 모계의 이 피노키오의 자마들이 나름대로 성적이 괜찮다 보니까 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억 4천. 자, 크리켓과의 조합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궁금한데, 부계와의 조합으로 봤을 땐, 크리켓과의 조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스피드형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주행검사 때는 스피드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뚝심을 보여줬는데, 제가 복귀평, 주행검사평에는 저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뛸 마필이다. 뚝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경주거리가 1300에 바로 데뷔전이라는 점이 문제이긴 한데, 제가 볼 때 이 마필은 여러분들이 각별히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인 것 같습니다. 혈통적으로 봐도 모르고 주법이나 이런 걸 봐도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마이블레이드는 지난번에 선전을 했는데, 얘도 보니까 모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스위트어드 마이스의 자마인데, 모마의 형제 마필이 서울 1군 무대에서 최근에까지 활약하고 있는 마이데이, 그리고 부산에서 뛰고 있는 메이저스타, 둘 다 1군, 2군까지 다 그냥 올라간 마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혈통이 좋은 말이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역시 19점 하방에서 똥말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뛰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럼파이커도 괜찮은 마필인데, 어쨌든 이 경주는 추입 승부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강호 의원님 추천해 주신 5번마 위너스보이, 그리고 1번, 7번, 8번이 다 추입성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추입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위너스보이를 우리 강호 의원님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는 1번만 메가하트라는 시네마를 한번 눈여겨보고 봐라. 그리고 7번만은 더 뛸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4경주는 저의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는 4경주 국산마하고 1400경주입니다. 자, 14마리 출전인데요. 자, 배당 공략이에요. 뭐 오늘은 기본적으로 어지간하면 배당 공략입니다. 오늘 저배당 공략할 경주가 5경주, 뭐 축이 있는 경주가 이거 하나니까요. 5경주, 그나마 6경주 정도, 5경주, 6경주 정도 뭐 저배당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고,
그 외 나머지 경주들은 거의 대부분 배당 공략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편성이 그렇습니다. 14마리씩 다 풀게이트 찼기 때문에 이거는 저배당 공략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화약을 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약을 치고 불숲으로 들어가는 게 뛰어가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저배당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가 몇 개 경주 없어요. 전반적으로 배당을 노리게 되는 게 좋고요. 제주 경주는 좀 저배당 공략 흐름입니다. 하지만 부산은 이거는 죽을 때 죽더라도 배당으로 가야 되고요. 이 경주도 저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경주입니다. 14마리 출전인데 일단 이 경주의 흐름을 보시면은 안쪽에 2번마 아트스타, 그리고 3번마 라운제니스, 4번마 우승최강, 외곽에 13번 천하통일,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장악합니다. 그 중에 4번마 우승최강이 먼저 선행승부를 두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흙을 맞으면 안 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유현명 기수가 무리하게 선행승부를 뜨고 나왔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흙을 맞으면 안 뛰기 때문에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지지고 나옵니다. 얘가 지지고 나오는 순간 13번 게이트의 천하통일, 안쪽 게이트의 아트스타 다 불안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천하통일도 1400 첫 도전인데 따라가서 장담 못하고 아트스타 계속 선행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아무리 경환이라고 하더라도 선입으로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 저는 추인마가 온다고 봐요. 내지는 선입권에 따라가는 9번마 최강 파이터가 오거나 아니면 추입 승부가 온다고 보는데, 자, 제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9번마 최강 파이터를 놓고 때릴 것이냐 아니면 추인마를 놓고 때릴 것이냐, 이거 고민을 하는데 1400이고 또 흐름 자체가 앞선이 무너지는 흐름이면 이건 추임말을 넣고 때려볼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 막판 역전극을 멋지게 성공시킬 마필인데 아예 바닥에서 오는 마필은 아닙니다. 중간에 충분히 경주를 보시다 보면 재팬 여러분이 야 이건 맞겠구나 됐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실 수 있는 마필, 좀 서둘러서 앞선을 장악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추격전을 펼치는 마필, 그러나 인기도에선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힘 좋은 마필 제가 놓고 제대로 오전장에 배팅 자금 확보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제주 교차로 넘어갈게요. 800m 레이스 5하 핸디캡 제레마 경주입니다. 무시무시한 제레마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선에 나설마필 2번, 5번, 7번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은 3번 명가왕제가 선의권에서 뚝심 보이기에는 가장 좀 나아 보입니다. 안득수 기수, 전현준 기수 기승했었는데, 자, 전현준 기수 기승하면서 우승, 입상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고요. 16조에서 지금 2마리 꺼내 들면서 의지도 일단 보이는 것 같고, 자, 3번 명가왕제가 선의권 뚝심 발휘하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선의권에서 전개 유리하고 전현준 기수 안장 든든하고 기복 없이 자기 걸음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선의권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을 마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2번마 서부제일, 5번마 장안기상 초반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인데요. 하지만 댕빨은 역시 7번마 천주죠. 천주가 다 정리를 해줄 것 같아요. 장안기상도 휴양마인 걸 떠나가지고 그 전에 3번 연속 입상을 했지만 항상 끝걸음은 좀 미진했던 마필이에요. 한 발이 좀 모자라는 듯한, 그러나 간신히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는 천주 때문에 선행도 가기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서부제일도 지난번에 단독 선행으로 편한 전개했지만 원래는 이 마필이 선행이라기보다 선입에 가까운데 천주가 그냥 받아버리면 따라가다가 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번, 3번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천주를 800m니까 이건 7번만 천주를 세게 볼 수밖에 없고, 3번만 명과왕제 세게 볼 수밖에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마필은 6번만 별빛 축제 예인 것 같습니다. 1번만 신의 장군은 지난번에 체중이 많이 빠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의 체중 변동사항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체중 감소 때문에 조교 강도가 좀 약한 편입니다. 6번만 별빛 축제는 전현준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탔던 마필이다라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사행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문성호 기수가 첫 기승이라는 것은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어지간히 내사행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주 심하게 내사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성호 기수가 노련하긴 하지만 이 마필의 기승 경험이 없는 상황에선 상당히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6번만은 좀 약하게 보고 싶다. 7번, 3번 두 마필 세게 보시는 게 정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가겠는데, 5경주는 우리 강호 위원님의 승부경주가 되겠고요. 부산 5경주 들어가겠습니다.
혼합 4군의 1300m 핸디캡 레이스로 들어가는 자 강호가 준비한 금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도 푹 쉬고 돌아왔고요. 명절 후에 치러지는 첫 번째 경마일 그리고 첫 번째 경마일의 메인 승부 자 반드시 잡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그러니까 새해 첫 경마일입니다. 구정이라는 말도 요즘에는 이제 안 쓰고 정식적으로는 이제 설날이죠. 설날 신정. 첫 경마일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겠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 뭐 감사 인사 먼저 드리면서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자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자 인기권으로 팔리는 두 마리를 완벽히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예 잘라내겠습니다. 인기로 팔리는 마필 두 마리를 자 완전히 잘라내면서 배팅 한번 들어가는데요. 인기마들이 모조리 몰락하는 한번 배당까지 한번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자 중배당에 일단 포커스 잡고 한 방 때려 놓고요. 전부 다 빠지는 인기도에서 완벽히 밀려있는 종합지 보니까 뭐 거의 점도 안 찍혀있는 마필인데 자 그 녀석까지 공략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대풍년, 8번 클라이밍, 9번 강자본색 그리고 외곽 쪽에 13번 천마추풍 5 그리고 내측에 1번 기막힌 선택 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두 마리는 쳐내는 게임이고요. 훈련 시의 느낌을 보나 기본적인 자질로 보나 전개로 보나 이번에 불안한 소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절대로 쉽게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축 잡고 중배당에 강하게 한방 공략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자 승부의지 강하고 조교 상태 좋고요. 자 직전 경주에 좀 사연이 있었던 자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할 필요는 충분히 있는 그런 레이스로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자 부산 5경주 자 금일의 메인 승부입니다. 한번 폼은 잘 열고요. 초반에 한번 승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주교체 4경주 1000m 사상 핸디캡 역시 다시 제레마 경주 제레마 1군 경주죠. 제레마 한번 센 마필인데 재밌습니다. 웃기고요. 맨날 같은 애들끼리 뛰는 경주입니다. 이 보면 뭐 계속 같이 뛰었던 애들끼리 뛰어요.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같은 애들끼리 뛰는데 결과는 맨날 바뀝니다. 제2경주는 계속적으로 좀 오고 있는데 그렇죠. 자 61.5가 자꾸 손이 안 갑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1번 한락궁이를 일단 좀 보고 싶은데요. 자, 1번 게이트를 만났고, 최근에 직전 경주의 7번 게이트에서요. 앞선에 좀 의지를 좀 보이면서 힘소진이 초반에 좀 있었다고 보고요.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에 좀 편안한 전개가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직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 보이고, 자, 60kg의 부담 중량으로 요 녀석도 만만치 않게 부담 중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1왕체를 이겼던 적도 있고, 또 깨졌던 적도 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붙는데요. 자, 요 김영석 기수 한번 믿고요. 자, 내측 최적 전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인 기수입니다. 김영석 기수. 3연타로 지금 기승하고 있는데 3다 왕자하고 같이 앞선을 이끌겠죠. 근데 일단 선행은 만만치 않아 보여요. 3다 왕자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근데 뭐 이마필이 한락궁이가 극단적인 선행마도 아니고 선입으로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참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제레마 경주는요. 상식을 뛰어넘는 게 제레마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더러블의 경주를 하는 주로 하는 서울 부산 더러블의 위주로 하는 저희들하고는 그 상식선으로 다가서면 안 돼요. 뭐 부담 중량 이딴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식선에서 구세마필이 61.5kg의 부담 중량을 달고 뛴다. 61kg씩을 달고 뛰어요. 얘들은 제레마들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9살짜리 말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61kg 달고 뛴다 그러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얘들은 뭐 60을 달고 뛰고 옛날에 뭐 부담 중량 한라이버베 이런 거 보면은 막 한라마들 67kg, 70kg도 달고 뛰니까 그러니까 부담 이 서울 기준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한락궁이나 제1왕초나 항해명산이나 60kg씩 다
뛰었지만 부담 중량은 크게 뭐 애들은 안 타는 애들이더라. 극복이 가능하더라. 자, 일단 한라궁이와 황해명산하고 제일왕초가 부담 중량이 높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죠. 다 세게 뛰는 마필들입니다. 황해명산도 좀 아쉬운데 휴양 이후에 아직까지 옛날 기량이 회복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 제일왕초도 장난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떼주고 있는 모습이. 이 제레마 중에 이렇게 연투를 계속하는 말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레마는 거의 이 두 번 연속 입상 정도 하면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최근 제레마의 틀을 깨고 있어요. 연속 입상은 이렇게 하는 경우 거의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예, 그 연속 입상이 이어질 것이냐? 저는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라궁이 제일왕초 두 마필 말씀을 드리고요. 뭐 황해명산도 인기는 뭐 어느 정도 오겠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어쨌든 이 경주는 정말 박빙이기 때문에 운이 좌우할 수 있다. 경주 운이 좌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6경주 국산마 4군 1600 핸디캡 경주 11마리 출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기마 접전으로 보는데, 자, 인기권 마필들의 훈련 상태는 대부분 좋습니다. 자, 양호하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7번 유성드림이 직전에 공백을 갖고 출전을 하면서도요, 자, 끈끈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외산 3군의 크램슨 플리지와 병합훈련하면서 일단은 뭐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였고요. 자, 이번에 정상 출전 주기 이번에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왔고요. 자, 외곽 쪽에 8번 끝판대장이 앞선의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1600m 거리기 때문에 아직은 검증은 분명히 안 된 그런 마필이라면 선입권 편안하게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7번 유성드림에게 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뭐 상태는 상당히 양호했고 정상 출전 주기에 돌아왔기 때문에 믿고 공략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유성드림은 인기를 어느 정도 모르겠는데 직전에 워낙에 뚝심이 좋았고요. 편성도 괜찮습니다. 자, 뭐 될만한 마필들이 많아요. 이 경주도 뭐 혼전기가 역시 좀 있는 경주이긴 한데 그나마 다른 경주들에 비해서는 혼전도는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는 마필들 많겠는데 한 마리 다크호스 마필 한 마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번마 레이스신입니다. 직전 경주 바닥을 쳤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발주시에 이 마필은 지난번에 2번 게이트였는데 발주와 동시에 3번마 영광의 축복이 갖다 들이받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심하게 충돌했어요. 약간 뭐 발주 과정에서 조금씩 충돌은 다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아주 심하게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방해를 심하게 당하면서 안쪽에서 밀고 나오지를 못하고 아예 바닥에서 추입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역부족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충돌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근데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모르시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는 차가 다른 차하고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말이 충돌하는 게요 적지 않아요. 경주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커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500kg, 400kg이 넘는 이 말들이 60km, 시속 60km를 달리는 말들이 충돌을 했다. 이게 절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구 보시면은 외야수들끼리 달려오다가 충돌해도 쓰러져서 한참 못 일어나잖아요. 그 충돌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시니까 뭐 말들끼리 충돌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 근데 그 여파가요 경주 자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진했는데 요번 경주에서 뭐 오경환 기수 기승이다. 기수도 괜찮고요. 뭐 추입전으로 승패가 갈리는 상황에서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마필이다. 그전 경주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번마 레이스신 한번 주목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5경주는 저의 승부경주가 되겠고요. 자, 제주교차 5경주 1200 경주인데 오늘 제주교차 경주는 전반적으로 인기마들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2경주도 그러고요. 5경주, 7경주가 다 인기마 경주입니다. 물론 4경주 제레마 1군 경주는 혼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 5경주는 인기마 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딱 3마리만 봅니다. 물론 이 경주는 일단 1번만 메인, 6번 명품, 7번 천하보배, 8번만 등대길 요 4마리 마필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거기에 2번만 만년지덕이 다크호스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주 흐름상 이번 경주 세게 노려볼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깔끔하게 제가 때려드릴게요. 어차피 4경주 승부로 때리고요. 6경주도 한번 때려볼만 하고요. 그리고 나서 5경주는 구멍수 압축에서 확실하게 배팅장을 여기서 벌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후반부가 14마리 계속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한 방, 두 방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가 없어요. 후반부는. 그렇기 때문에 배당으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요 경주에서 확실하게 배팅 자금을 엎어치기 한다 생각을 해서 확보를 해놓고 후반부에 배당으로 노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경주는 구멍수 압축해서 깔끔하게 제가 반드시 적중을 시켜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경주로 넘어옵니다. 부산 7경주 혼합사건 1400 14마리 꽉 차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뭐 4번 폭풍전차, 7번 매력덩어리가 레이스를 끌겠는데 1400은 일단은 아직 검증이 다 안 됐고요. 앞선에서 좀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 좀 충돌 기미는 좀 있어 보이고, 자, 추위권 마필에게 한번 마필에 좀 포커스를 잡고 접근하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그 중에 6번 어플리트코 레도르입니다. 자, 요 녀석은 직전에 제가 조교우수 마필로 좀 주중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고 뭐 2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초구에는 좀 의외로 배당이 높았습니다. 이게 근데 마감 시간에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막 배당이 막 0.5씩 막 빠졌는데 요 녀석은 뭐 골막염도 있고요. 요배통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7주 만에 좀 출전을 합니다. 자, 훈련 강도를 조금은 낮춰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한번 놔줄 때의 느낌은 분명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산 2군에 에이스 천복과 병합 훈련하면서 자, 컨디션은 일단은 공백치고는요 직전보다는 분명히 힘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만장의 단아까 기수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고요. 뭐 직선 추입 싸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뭐 31조 라이스 마방에서는 뭐 준비되면 뭐 때린다. 자, 요 그림만 머릿속에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호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경주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먼저 때리고 나가는 7번마 매력덩어리와 4번마 폭풍전차가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1400입니다. 근데 매력덩어리는 1500에서 참 저하고 인연이 많은 말들인데 매력덩어리는 지난번에 제가 이걸 테이크러시하고 한 방 때렸다가 부러졌던 마필이고 막판에 예, 폭풍전차는 지난번에 오히려 제가 놓고 때려가지고 인기 2, 3위가 들어왔지만 인기 1위가 워낙에 세게 팔리는 바람에 배당이 의외로 괜찮게 10배가 넘었던 것 같은데 예, 2, 3위가 들어왔는데도 인기 1위가 워낙에 세게 팔리는 바람에 예, 슈프림 매직이 워낙에 세게 팔려가지고 10배가 괜찮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얘 마필이 그때도 그랬는데 사실 방송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주행 자세하고 주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노려봤는데 좋은 결과는 나왔는데 얘도 직전 경주의 여운으로 봐서는 1400이라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 3번, 7번과 4번 둘 다 야, 얘는 돌아 이런 자신감을 가지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어요. 네. 7도 좀 짧더라고. 네, 매력덩어리도 좀 짧더라고. 지난번에 단독선은 이빠이 했는데 저는 오는 줄 알았습니다.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조금 짧더라고. 그래서 또 폭풍전차도 1400은 검증이 안 됐고 얘들 둘 중에 하나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못 버틴다면 6번 마나 3번 마나, 10번마 투스텝 3마나 뭐 이런 마필들이 올라오는 거고 7번과 4번 중에서는 누가 버티느냐는 게 문제인데 요거는요 사실 주로 상황을 봐서 무게중심을 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행마가 막 팍팍 버티는 그림으로 가면 이 앞에 가는 말들이 버티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주의 흐름이 정상주로다 그러면 추입형 마필들을 가지고 좀 더 세게 보고 들어가는 게 낫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유동성 있게 여지를 남겨뒀다가 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은 경주가 같습니다. 그리고 매력덩어리도 어쨌든 얘도 출주주기가 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체중 변동이라든가 또 현장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신 후에 하는 게 낫겠고 일단 6번만 어플리드 코어 레더만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조금 유동성을 갖고 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 볼까요? 한라마 2군 핸디캡 1400경주입니다. 1400경주의 특징이 있는 경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단독영웅이 뭐 인기마 접전 레이스인데요. 자, 이번 단독영웅이 일단은
앞선에 빠르게 가담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직전에 7번 게이트에서 경합성으로 뭐 그대로 보면 무너졌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전 경주, 그 전전 경주들을 보면요. 선의권 앞선에 나서면서 끈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좀 있는 녀석으로 보고 체구 자체도 괜찮습니다. 자, 2번 단독영웅의 앞선 레이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은요, 뭐 제 팬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1200 경주, 1400 경주 확실한 특징이 있어요. 제주 1200은 서울 1400, 1600 경주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타트 라인이 길고요. 반대로 1400은요, 발주와 동시에 인코스. 그래서 1400은 무조건 안쪽 게이트 마필이 앞에 가요. 외곽 게이트 말은 선행마도, 어지간한 선행마들은 앞에 못 붙이고, 반대로 추임마도 1400은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들어오면 선행을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곡선이기 때문에 발주와 동시에. 자, 단독영웅이 지난번에 7번 게이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을 못 갔어요. 자, 그래서 부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독 선행이에요. 이름 단독영웅 그대로 2번 게이트거든요. 이건 추임마도 2번 게이트 들어오면 앞에 가는데 단독영웅이 2번 게이트면 이건 단독 선행입니다. 아니면 충 그냥 뺑 돈다고 보고요. 사자루 무주신비 얘 둘이 제일 유력해 보여요. 외곽 게이트의 명품 여왕, 반항, 최고 권력 애들은 다 위험합니다. 왜냐? 외곽 게이트에 포진했다는 거 이유 하나만 갖고도 1400은 불안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세 마리가 거의 다 추입성 마필입니다. 이게 얘들은요 발주하면 앞에 2번하고 저 뒤에가 있습니다. 저 뒤에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1코너를 도는 순간 앞하고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이 올라올 타이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선입점 펼칠 3번만 사자로 5번만 무주신비 얘들이 유력한 겁니다. 3번만 사자로는 지난번에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원래 이 마필은 선행 선입도 가던 말인데 완전 바닥에서 취입을 해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끝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거리 줄고 게이트 좋아졌어요. 이거는 2번, 3번, 2번, 5번 이런 마필들이 한결 유리하게 뛸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기마들의 우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경주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자, 8경주 우리 강호 의원님의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자, 부산 8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00m 국내산 3등급의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배당을 일단 노려볼 겁니다. 자, 승부 경주로 잡은 이유는 자, 이번 경주 잘 한번 보시면요. 국내산 3군의 기존 마필들하고요. 이 강등된 마필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강등된 마필들이 뭐 3번, 5번, 6번, 그리고 8번, 9번, 11번, 12번, 13번까지 국내산 2군에서 뛰다가 지금 3등급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레이팅 때문에 지금 내려온 마필들의 상태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을 일단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자, 많은 시간을 갖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출마 등록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많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분명히 능력에서 뒤지지 않고 저 조교시의 상태 상당히 좋은 녀석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주력마권이에요. 주력마권에 한번 15배에서 한번 20배 정도의 한번 배당을 일감으로 한번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자, 인기마들이 모조리 작살나는 그림까지 그리면서 자, 999 배당까지 철저하게 공략을 하면서 자, 축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능력에서 절대로 뒤지지 않고 기본적인 훈련 시에 차근차근 만들어오는 과정도 상당히 매끄러웠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그 녀석 놓고요. 자, 10배, 15배에서 20배 정도의 배당에 주력 공략하고요. 자, 인기마 옥석을 가려서 방어권 들어가면서 자, 인기마들이 다 빠지는 그림까지 그리면서 뭐 999 배당까지 한번 철저하게 노려볼 생각입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중고 배당 추천 경주. 자, 반드시 잡아서요. 한번 한고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주 혼합 3군 1600 핸디캡 뭐 계속 열네 말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기권의 마필들 뭐 상태는 대부분 괜찮았습니다. 5번, 8번, 13번. 자, 뭐 8번과 13번은 직전에 좀 같이 뛰었고요. 그리고 5번, 13번은 조교를 좀 같이 했습니다. 병합 훈련을 같이 좀 잘 해주는. 타종도 병합하더라고요. 네,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주목하는 마필은 8번 럭키 강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 녀석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산군의 불패동자와 병합훈련하면서 뭐 상태는 일단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지금 앞선에 빠르게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뭐 5번, 7번, 그리고 뭐 8번도 뭐 나서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조성공 기수 기승하고요. 자, 요 녀석은 나서도 되고 안 나서도 된다는 일단은 검증이 저는 일단 됐다고 봅니다. 자, 선입권 그리고 앞선에 뭐 나가는 마필이 없다면 기습으로 그냥 쏴버릴 수도 있는, 자, 전개상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나 봅니다. 자, 훈련 시의 내용도 하자 없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8번 럭키 강자가 좀 더 좀 안정적인 축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는 럭키 강자 선행도 못 받고 뒤에 있길래 죽은 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추입을 해갖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잘 뛰었고요. 엄청 잘 뛰었습니다. 지난 경주 복귀방향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봐줘야 되는 말이고요. 일단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번만 영웅 챔프하고 13번 라이언 메탈 이렇게 세 마리가 3강 구도로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미세합니다. 후차권 마필들과의 전력 차이가. 그리고 14마리 꽉 빡빡하기 때문에 안쪽에서 때리고 나오고 밖에서 때리고 나오고 상당히 전개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럭키 강자하고 지난번에 큰 차이로 졌던 마필 13번만 라이언 메탈 말씀드릴게요. 얘도 더 뛸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아쉽게 3차에 머무르긴 했는데 코로 뒤지면서 기본적으로 주법이 좋고 어느 정도 힘과 스피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각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전 틈에서도 경주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마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8번 럭키 강자, 13번 라이언 메탈 두 마필 말씀드리면서 10경주로 넘어가 볼게요. 호나 비군 1400경주유 빡빡하고 복잡한데 선행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반 경합 가능성도 있고 전개 변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거 참 이게 볼 때마다 답답한데요. 2번 홀리워크입니다. 최근 승부로도 몇 번 들어갔었던 그런 마필. 아, 직전에는 그냥 됐다 싶었는데 다크스트 나이트가 앞선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에 좀 아쉬움을 좀 줬는데 2번 홀리워크가 일단요, 요 녀석 훈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관리사가 조교를 했습니다. 항상 관리사가 조교했는데 처음으로 동영이가 기승을 조교를 시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김동현 기수가 계속 기승했음에도 이제 관리사가 훈련을 시행을 했었고요. 김동현 기수도 분명히 아쉬움이 좀 있을 겁니다. 전담 훈련하면서 좀 의지를 일단 많이 보였다는데 좀 점수를 좀 주고 싶고, 최근에 추위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괜찮았고요. 여력감은 분명히 조금씩 남아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1400 동거리에 출전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5번, 뭐 7번, 그리고 외곽 쪽에 뭐 13번, 자,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가담을 해준다면 뭐 2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직선 추입 싸움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홀리워크는 저는 한이 맺힌 마필입니다. 12월 5일날 홀리워크 놓고 박수처 주력의 다크스트라이트 방어했는데, 박수처 다크스트라이트가 들어오면서 홀리워크가 3착. 1월 2일날 홀리워크 놓고 오행 스포츠를 때리고 비바몬스터 맞췄는데, 오행 스포츠 비바몬스터 들어오고 또 3착. 저는 얘는요, 한이 맺히네요. 저는 솔직히. 아, 진짜 징그러운데, 이번에는 일단 조교는 진짜 좋더라. 아, 이번엔 제대로 놔주고 상태 상당히 좋고, 이건 뭐 죽어도 한 번 더 가져가고 싶은 그런 애예요. 또 편성이 그래요.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톱 에드머럴이 지지고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태권낭자도 엄청 빠르거든요. 또 골든레스도 빠르고 영광의 챔피언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톱 에드머럴도 선행 장담 못해요. 지난번 같이 스타트 끊으면, 지난번에 선행 못 가서 부른 적거든요. 태권낭자가 먼저 때리고 나와버리든가 하면은 이건 앞선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홀리워크 이번에 야, 여기서는 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마필입니다. 저도 홀리워크 한 표 던져주고요. 톱 에드머럴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뛰어줄지 궁금을 하긴 한데, 오히려 저는 이 경우는 오히려 2번만 홀리워크를 놓고 추임마 쪽으로 배팅하거나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막 중앙의 장수라든가 빙고라지라든가, 오히려 뭐 블랙다이아 같은 마필이 혹시나 또 1군에서 내려왔으니 강급한 마필이니까요, 이런 마필이 때린다거나 이런 쪽으로 공략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11경주 호나빌건 1600m인데 이 경주는 일단 휴양마들이 골치 아프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일단은 제가
한 두 마리는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자, 공백이 있습니다. 7번 네버신 비포. 제가 공백 있는 마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검증은 일단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주행 재검, 뭐 1000m, 뭐 이런 거 뛰고 이거 지금 1600을 뛰기 때문에 자, 분명히 뭐 실전과는 다릅니다. 주행 재검이. 그렇지만 훈련 상태는 여전히 뭐 하자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예전에 입상 시에 우승 시에 그리고 능력상에서도요 뒤지는 녀석은 아닙니다. 능력으로는 이게 대가리는 개인적으로 좀 맞아 보이는 자 그런 마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자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훈련 상태 이상 없었다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능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뒤지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고요. 레이팅에서 조금 밀리지만 능력에서는 앞선다고 보는 마필이 13번 명운제왕이 되겠습니다. 요 녀석이 1600과 1400, 1200을 뛰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직전 경주에는 김영근 기수가 후미권에서 탄력만 붙이면서 라스트에 좀 아쉬웠고요. 최근에 뛰는 모습 보면요. 자, 훈련 시의 내용과 실전이 좀 연결이 좀 잘 되는 녀석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직전보다 분명히 좋습니다. 분명히 좋아진 모습. 훈련 시의 모습 보였고. 자, 오경환 기수. 자, 서울에서는 힘하면은 밀리지 않는 그런 기수입니다. 오경환 기수와의 호흡도 분명히 좀 맞아 보일 것 보이는 그런 마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 예전에 요 앞장도 떴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상위군 오면서 선추입으로 오는 그런 모습인데 자, 13번 명운제왕은 직전 대비 분명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네버신 비포는 10월 5일날 대상경주 때 모습 보면은 이건 참 여기서 안 뺄 수가 없는 상황 사실 마필인 게 맞아요. 이게 또 휴양 마필이긴 하나 질병 없었고 정글짐하고 병합했죠. 좋습니다. 일단 울진리 마방에서 두 마리를 꺼내놨는데 정글짐에 김정훈 기수를 기승시키고 네버신 비포에 이희천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만 봐도 정글짐은 아니고 네버신 비포구나 이런 걸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저도 한 마리 명운제왕도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훈련도 괜찮고 지난번 복귀도 나오고요. 그런데 다코스 마필 주목을 별로 못 받을 것 같은데 아까 언급했던 마필인데 최강병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급수가 한 급수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 레이팅 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레이팅 시스템에서 가장 큰 특징이 승군마들이 입상이 좀 못한다는 거죠. 승군마들의 입상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그래서 승군마는 저도 어지간하면 뒤로 돌리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 경주에서 3착밖에 안 왔지만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냐면 말이 힘이 차가지고요. 원래 추임마인데 발주 때부터 말이 물고 튀고 막 나왔어요. 막 나와서 선입벽을 막 붙으려고 하는 걸 문중원 기수가 안 끌리려고 제어하면서 아예 그냥 잡고 뒤로 빠져서 추입전을 맞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차이가 마신차가 나긴 했습니다만 3착 올라올 때 걸음이 자력으로 올라온 거고 자 오야마 기수 기승에 52km 요거는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요 조건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오야마 기수가 지난주인가요? 아주 그냥 연타를 때렸는데 내주로가 가벼운 걸 알고 내주로 추입을 기가 막히게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입만 탔을 때는 오야마 기수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부담 중량이 이 정도면 어부질이 막 이것도 어차피 멀티럭 올수 다 때리고 담양해질 주 다 때리고 나가다가 저는 앞선이 무너진다고 보는데 앞선이 무너지고 나면은 추입전으로 승패가 갈리고 복잡한 틈 속에서 부담 중량에 이점이 있는 최강병기가 막판에 한번 때리고 올라오면 다코스 배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강병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경주도 상당한 혼전이다. 특히 휴양 마필인 7분만 네버신 비포가 결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이 경주의 근간을 흐를 것 같습니다. 현장 컨디션이라든가 체중 변동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주로 흐름도 빨리 간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일단 어렵다. 금융경마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어려운 점을 알고 잘 대처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조심스럽게 대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요. 자, 좀 더 중요한 것은 자세한 내용은 풀어쓰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 드리면서 현장상 현장이라 굉장히 입에 버릇 다 붙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